아네모네의 마담 주요섭. 티눔 아네모네의 마담으로 있는 영숙이가 귀걸이를 두 귀에 끼고 카운터 뒤에 나타나는 날, 아네모네 단골 손님들은 영숙이가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한들한들 춤을 추는 그 자줏빛 귀걸이의 아름다움을 탐복하였다. 아니, 그보다도 그 귀걸이가 가져온 영숙이 자신의 아름다움에 황홀하였다. 아, 그것이 귀걸이를 달고 났으니 아주 사람을 죽이는 그려 하고 한편 구석에서 차를 마시다 말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고, 마담이 아주 귀걸이를 한층 더 떼서 귀부인이 되는걸 하고 크게 웃는 사람도 있고, 양주 두 잔에 얼굴이 붉어진 신사 한 분은 돈을 치르러 와가지고 그 귀걸이 참 곱다 하면서 귀걸이를 만지는 체하며 영숙의 매끈한 뺨을 슬쩍 만지는 것이었다. 오늘 영숙의 가슴은 사탕 도둑질에서 먹다가 들킨 어린아이 가슴처럼 죄이고 불안스러웠다. 그는 몇 번이나 변소로 들어가서 컴팩트를 꺼내 동그란 명경에 비치는 얼굴, 아니 그 귀걸이를 보고 또 보았다. 카운터 뒤에 나서 있는 때에는 크게나 작게나 손님들이 귀걸이에 대해서 무슨 말이고 하는 것이 들릴 때마다 그는 한들한들하는 귀걸이를 손으로 어루만지었다. 그리고 거리로 통한 출입문이 열릴 때마다 그의 얼굴은 금시로 홍당무같이 빨개지고 두 손을 바르르 떠는 것이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기다리는 것이었다. 마치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운명을 지배할 시간이 그 문을 열고 들어설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조바심이 되는 것이었다. 문이 열릴 때마다 무슨 무거운 것이나 얘기하는 사람처럼 힐끗 그쪽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바라도 못 바라보고는 힐끗 곁눈으로 도둑질해 보고 있는 것이었다. 문이 방시 열렸다. 시커먼 사각모가 먼저 나타났다. 이어서 사각모 아래로 어떤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문을 조심스레 미는 손이 보였다. 전문학교 학생의 제복이 보였다. 그 순간 영숙은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는 도망을 가듯 고개를 숙이고 카운터 뒤로 뚫린 판장문 밖으로 나갔다. 귀걸이가 판장문에 부딪혀서 옥을 굴리는 듯한 쨍그렁 소리가 났다. 물론 그 소리는 영숙이 혼자만 들을 수 있었다. 그 뒤로 바로 부엌이었다. 영숙이는 차 끓이는 화덕 앞을 지나 변소로 또 들어갔다. 변소 문은 안으로 잠그고 그는 잠시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오독하니 서 있었다. 어떡할까 하고 그는 스스로 물었다. 그는 콤팩트를 꺼내서 그 조그만 명경에 비친 콧장등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무의식하게 분가루를 콧장등에 두세 번 찰싹찰싹 두드렸다. 그러나 그가 콤팩트 명경을 꺼낸 목적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살짝 고개를 돌려 동그란 명경 앞에 나타나는 귀걸이를 보았다. 귀걸이가 한들한들 떨렸다. 그만 빼고 말까?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 순간 그러나 그는 결심한 듯이 컴팩트를 핸드백 속에 휙 집어넣고 살그머니 카운터 뒤로 기어나왔다. 그는 고요히 찻집 앞을 휘둘러 보았다. 역시 저 한편 그 구석자리에 그 학생은 와 앉아있는 것이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그 학생은 지금 영숙이를 정면으로 바라다 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 언제나 무엇을 열망한 듯한 열정이 타고 넘치는 듯한 그는 그 모습으로 영숙이는 얼굴이 화끈 다르는 것을 인식했다. 그러자 키 밑에 달린 귀걸이가 찰싹찰싹 뺨을 스치는 것도 인식하였다. 귀걸이가 차기도 차다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축은기 소리판에서는 뚜뚜루 두두 뚜뚜루 두두 하고 박자 짠 재즈가 가슴이 찰듯이 쏟아져 나왔다.
영숙이는 빨개진 자기 얼굴을 어둠 속에 감추고 나서 소리판을 한 장씩 골라내고 있었다. 여러 장을 찍고서 나서 영숙이는 소리판 한 장을 들고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이 소리판 한 장, 영숙이에게 이상스러운 인연을 가져다 준 그 소리판 한 장이었다. 그것은 아마 약 한 달 전의 일이었다. 하얀 저고리를 입은 보이가 한 번 접은 하얀 종이를 영숙에게 주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보이는 고갯짓으로 저편 한 구석을 혼자 앉아있는 언제 제복 입은 학생을 가리켰다. 그 학생을 바라본 영숙이의 첫인상은 몹시도 창백한 얼굴이었다. 그 창백한 얼굴에서 반사되는 두 개의 시선, 그것이 영숙이를 이상스러운 감정으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그 두 눈을 뚫어질 듯이 영숙이를 응시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 눈 모습은 몹시 사랑하는 여인을 건너다 보는 순결하고도 열정에 찬 그러한 눈이었다. 영숙이는 얼른 그 시선을 피하면서 종이를 펴들었다. 그때 영숙이 가슴속에는 무엇이 털썩 소리를 내고 떨어지는 듯 싶었다. 그러나 스베레트의 미완성 교양악 한 장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직 이것이었다. 영숙이는 다시 그 학생을 건너다 보았다. 역시 열정에 찬 두 눈이 영숙이를 집어삼키듯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영숙이는 그 소리판을 찾아서 축음기 위에 걸어 놓았다. 심포니에 조회던 멜로디가 담배 연기로 자욱한 방아 구석구석을 울릴 때 그 학생은 잠시 빙그레 웃었다. 그 웃음은 얼굴이 창백한 탓이었던지 어째 몹시 구슬픈 고족한 미소였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그 학생은 눈을 스르륵 감았다. 영숙이에는 이 학생의 얼굴은 어디서 한번 보았던 듯한 낯익은 얼굴이었다. 어디서 보기는 분명 보았는데 언제 어디서인지 꼭 집어 알 수 있는 그런 어설프한 기억이었다. 아마도 그 학생은 찻집에 돌아왔을 테니까 아마 이전에 무슨 몇 번 보았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 학생의 얼굴이 그렇게 창백하고 그 눈이 그렇게 열정과 애수에 차 있는 것은 이날 밤 비로소 처음 보는 듯 싶었다. 영숙이는 가끔 곁눈으로 이 학생을 보았으나 그 학생의 마음은 심포니의 음악을 타고 허공으로 떠돌아다니는지 그의 눈은 감은 채 죽은 듯이 앉아 있었다. 소리판 한 면이 다 끝나고 스스로 턱 하고 멎자 그 학생의 눈을 번쩍 떴다. 영숙이는 얼른 예면하고 축음기 바늘을 바꾸어 끼웠다. 그날 저녁 이후에 서너 번이나 영숙이를 보이를 통해 그 창백한 얼굴의 소유자로부터 편지를 받아왔다. 스베레트의 미완성 교양학 오직 이 문구 하나뿐이었다. 그 학생은 매일 왔다. 매일 저녁 9시쯤 되면 와서는 한 구석에 마치 자기가 정해놓은 듯 자리라는 듯이 그 자리에 가 앉아서 홍차 한 잔 마시고는 2시간가량 앉아서 정해놓은 영숙이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세상에 다른 아무 존재도 없이 오직 영숙이만 있다는 듯이 그 눈은 영숙이를 바라다 보는 것이었다. 애정과 욕망과 정열에 가득 찬 눈이었다. 그런데 영숙이는 첫날부터 이 시선이 반가운 것은 강감한 것이다. 어떤 때는 너무도 선이 변치 않고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어째 남의 주의를 사게 되지 않을까 하여 염려되는 때도 있었으나 그가 용기를 내어 그 학생 쪽으로 돌릴 때 잠시라도 그 학생의 시선이 딴 데로 옮겨진 것을 발견할 때는 어째 선한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어떤 날 밤에는 한번 그 학생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영숙이는 자진하여서 미완성 교양학을 축음기에 걸어 놓았다.
역시 그 구석에 혼자 앉았던 그 학생은 이 낯익은 음악이 들려오자 잠시 빙그레 웃었다. 역시 그 어딘가 구슬픈 빛이 감춰있는 그런 웃음이었다. 영숙이는 얼굴뿐 아니라 제 전신에 빨갛게 물드는 것 같은 느낌을 얻었다. 욕심 없는 사내들이 가끔 농담을 걸기도 하고 돈 치르는 체하고 슬쩍 손목을 잡아보기도 할 때는 얼굴을 붉히지 않으리만큼 벌써 마담 생활에 익숙해진 영숙이었다. 그러나 이 말 없는 시선 앞에서는 어쩐 일인지 전신이 수지몸으로 휩싸이는 것 같은 느낌은 억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가끔 학생은 다른 학생 하나와 둘이 올 때도 있었다. 둘이 와서는 그들은 남들처럼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둘이 다 벙어리 모양으로 우두커니 앉아서 한 학생은 담배를 피며 천정이나 바라보고 있고 이 학생은 역시 영숙이만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묘향성 교향곡이 나오면 그는 역시 잠시 빙그레 웃을 뿐이었다. 이 빙그레 웃는 모양을 보면 영숙이는 몹시 기쁘기도 하고 몹시 슬프기도 한 야릇한 감정을 맛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빙그레 웃는 구슬픈 미소를 보기 위해서 어느 날 밤에는 영숙이는 묘향성 교향곡을 3번, 4번씩 걸어놓기도 하였다. 그 학생은 그렇게도 영숙이를 열정의 찬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한 번도 다른 사람처럼 영숙이와 수작을 건네보는 일이 없었다. 아우니 카운터에도 가까이 오는 일이 일체 없었다. 찻값도 반드시 보이에게 물고 가고 한 번도 카운터에 와서 내는 법이 없었다. 영숙이는 그 학생의 이름도 기실 모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그 학생과 평범한 이야기로도 한마디 주고받았으면 하는 욕망이 걷잡을 수 없이 끌어오르는 때가 가끔 있었다. 왜 사내가 저렇게 용기가 없을까? 수베르트의 묘향성 교향곡은 자꾸 써보내고 말고 내일 오후 2시에 아무 데서 좀 만날 수 없을까? 이렇게 왜 좀 못 써보낸담? 하고 혼자 야속스럽게 생각한 때도 가끔 있었다. 사실 영숙이는 여러 사내에게서 좀 만나자는 둥, 사랑의 여신이라는 둥, 나의 천사라는 둥 하는 문구를 놓은 편지를 많이 받았다. 그러나 한 번도 그 사나이들과 조용히 만난 일은 없었다. 그런데 만일 이 이름도 모르는 학생이 그런 편지를 한 번만 보내준다면 그는 곧 춤이라도 출 듯 싶었다. 요새 와서는 무슨 일인지 이 학생은 묘향성 교향곡이 나오기만 하면 곧 상위에 2팔을 올려놓고 그 속에 머리를 파묻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다가 가끔 본 일이 있었다. 어떤 일인지 영숙이는 이 학생이 그처럼 엎드려서는 소리 없이 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었다. 소위 제6감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 학생은 남에게 말 못하는 무슨 고민과 슬픔을 품고 있는 것이라고 영숙이는 생각되었다. 그리고 그 고민의 원인이 영숙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되어서 포근하 송구스럽고 번민되는 것이었다. 왜 나한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 못할까? 하고 영숙이는 가끔 초조하고 원망스러운 눈으로 그 학생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었다. 영숙이는 자기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연히 몸매 피에 대해서 한층 더 주의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이 학생과 잠시라도 이야기를 해볼 도리가 없을까 하고 궁리하던 끝에 마침내 이 귀걸이를 사서 달고 나섰던 것이었다. 귀걸이를 끼고 나서면 조선소는 흔치 않은 일이라 필연코 그 학생도 귀걸이가 곱다라든지 얼굴과 잘 어울린다라든지 하는 무슨 말이고 보낼 것을 바랐던 것이었다. 영숙이는 지금 자기가 골라든 묘향성 교향 소리판을 들고 방금 방글뱅글 돌고 있는
재즈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 학생은 웬일인지 오늘 밤에는 벌써부터 상위에 올려놓은 두 팔 속에 머리를 파묻고 엎드려 있는 것이었다. 그와 함께 온 다른 학생은 담배를 물고 앉아서 옆에 엎드린 친구를 무슨 불쌍한 동물이라 바라보는 듯이 딱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것이었다. 자기 자신이 용기가 없으면 저 학생을 통해서라도 내게 말 한마디 해줄 수는 없을게 될걸 하고 영숙이는 그 학생 행동이 안타깝게 생각되었다. 그때 온 방한 공기를 쩌렁쩌렁 울리던 재즈 소리가 뚝 그치고 스스로 턱하니 충기가 멎었다. 영숙이는 바늘을 길게 갈아 끼우고 재즈판을 들어 내놓고 미완성 교향곡을 걸었다. 그 학생이 인제 자기를 바라보고 빙그레 웃는 그 창백한 얼굴을 연상하면서 영숙이는 판을 돌리고 그 위에 바늘을 얹어 놓았다. 곱고 조화된 음률의 방안을 가득 채웠다. 영숙이는 고개를 들어 그 학생을 바라다 보았다. 귀걸이가 찰싹찰싹 그 뺨을 스치었다. 귀걸이가 미끄럽기도 미끄럽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웬일일까? 그 학생은 빙그레 웃어 보이기는커녕 두 팔새에 파묻은 얼굴을 들지도 않는 것이었다. 영숙이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멀거니 그 학생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잠시 동안의 시간이 흘렀다. 심포니의 음률은 방안 구석구석을 신비경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아하고 신비로웠다. 그러자 그것은 마치 일종의 벼락처럼 밖에서 생각되지 않았다. 영숙이는 그때 그 순간 기이한 사건을 순서적으로 기억할 수는 없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겼어? 하고 누가 물으면 영숙이는 도무지 그 갈피를 찾아서 이야기가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도무지 예기치 못했던 돌발 사건이 생기는 때 사람은 신경을 놀랐고 떨려서 그 사건 진행에 참된 모양을 순서적으로 기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하여튼 영숙이가 매우 처음 본 창백한 얼굴이었다. 상위에서 번개처럼 확 올라오는 창백한 얼굴이었다. 그리고는 그는 무슨 고함을 들은 것처럼 기억되었다. 마치 고막을 찢을 듯이 강렬한 무슨 애침이었다. 그 고함 소리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는 조금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 소리가 그 학생 입에서 튀어나왔다는 것만이 기억이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영숙이는 카운터 앞에 우두커니 서 그 학생을 보았다. 성난 호랑이처럼 씩씩거리는 그 숨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그러자 무엇이 와직간하고 깨어지었다. 음악소리는 뚝 그치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영숙이는 귀걸이가 찰싹찰싹 뺨을 와서 스치는 것도 감각하지 못할 만큼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다. 그 뒤에는 한참 동안 혼란이 있었다. 사람들은 애치는 소리가 들리고 창백한 얼굴의 소유자와 함께 왔던 학생이 무엇이라고 온 방안을 향하여 몇 마디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영숙이를 보고도 무엇이라고 한두 마디 했지만은 영숙이는 그 말을 깨달아 들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영숙이는 한 학생을 끌어 문 밖으로 나가고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 한참 동안 와글와글 온 방안이 끓었다. 영숙이는 넋을 잃은 사람처럼 교회 위에 한참을 주저앉았다. 축은기에서 다시 음악 소리가 흘러난 것을 듣고야 비로소 영숙이는 수습을 하였다. 카운터 위에는 보이가 주어서 올려놓은 깨진 소리판이 여러 조각 놓여 있었다. 깨진 소리판은 수베르트의 미완성 교향악이었다. 한 2시간쯤 후에 아까 창백한 얼굴의 소유자를 억지로 끌고 나갔던 그 학생이 혼자서 다시 왔다. 그는 방을 한번 쉬 돌아보더니 카운터로 가까이 와서 카운터 위에 팔을 기대고 섰다.
마침 찻집 주인이 와 있었으므로 그 학생은 주인에게 소립한 값을 물었다. 참으로 미안하게 됐습니다 하고 그는 사과하였다. 아까 그 소란이 있을 때 앉았던 손님은 다 가고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오는 거로 손님들은 아까 그 소란을 모르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이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러 모여들지 않았다. 오직 보이만 곁에 와서 귀를 기울였다. 이야기를 대강으로도 들으면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그 학생은 내 가까운 친구입니다. 아주 똑똑한 수재지요. 그런데 무슨 운명이 장난인지 그는 어떤 남편 있는 부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영숙이는 가슴이 몹시도 들먹거리는 것을 감각하였다. 그는 고개를 측은기 쪽으로 돌리고 서서 이 학생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발싹 귀를 기울였다. 그 비는 하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 학교 교수님이 되는 이의 아내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회가 돼서 서로 사랑하게 되었는지 나도 잘 모릅니다. 또 지금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지요. 하여튼 두 사람의 사랑은 순결하고 또 열렬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 있어서 그 사랑은 언제까지나 비밀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 사회에서 매운 같은 더러운 성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집안 사정상 별로 달갑지 않은 혼인을 한 젊은 여인이 행이랄까 불행이랄까 남편 외에 딴 사람에게서 한 사람이 한 번만 가져볼 수 있는 그 고귀한 첫사랑을 바칠 수 있는 대상을 발견했을 때 우리 사회는 그것을 더럽다고 낙인해 버리는 조금 더 용서치를 않으니까요. 그 사랑이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열렬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사회는 아니고 또 이해해 보려고 하지도 않는 사회니까요. 더러운 기색 오입은 묵인하면서도 순결하고 고귀한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이 한 번 다른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하에 기색 오입만도 더 나쁜 일처럼 탐해하고 비방하는 그런 우스운 사회니까요. 이건 설교가 너무 길었습니다. 새로운 손님들이 보이므로 주문을 받으러 다녀와서 다시 가만히 서 있는 귀를 기울였다. 영숙이는 부엌으로 뚫린 조그만 문으로 커피 2잔을 얼른 주문한 후 카운터에 몸을 기대고 서서 묵묵히 귀를 기울였다. 두 분의 사랑은 포구나 불행했습니다. 더구나 약 한 달 전에 그 부인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떳떳한 사역 같으면 아침부터 병원에 가서 살 수도 있으려만 두 사람의 사이가 그쯤 되고 보니 어디 내놓고 분명히들 갈 수 있나요? 만일 이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이 연애 관계를 알게만 된다면 이 사회는 통 떠들어 일어나서 그 부인을 무슨 파렴치한이나 되는 것처럼 탐해할 것을 뻔한 일이니 어디까지든지 두 분의 사랑은 비밀 속에 감춰두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지요. 영숙이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그리고는 교회 위에 사뿐 내려앉아서 다시 귀를 기울였다. 문병 한 번 못 간 기구한 이 친구는 하루 종일 거리를 싸돌아 다녔습니다. 아침부터 한 번씩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서 병에 차도나 물어보고 그러고는 타는 가슴을 움켜쥐고서 헤매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니 참 한숨 잘 수 없었습니까? 그는 그 마음을 좀 붙잡으려고 이리저리 많이 끌고 다녔지요. 그러다가 이 친구는 마침내 아네모네의 애착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첫째, 그는 수베르트의 면성곡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 기뻐할 것이지요.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이 수베르트의 면성 교향곡은 두 분 연인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실은 레코드인 모양입니다. 하루 종일 가슴속에 바싹바싹 타다가도 여기와 앉아 있으면 그 교향곡 한 곡 곡조를 듣고 있으면
지나간 날 아름다운 기억들이 마음속에 끓어오르고 마치 부인과 함께 어떤 아름다운 동산을 거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잠시나마 그런 아름다운 한영 속에 취할 수 있고 또 어쩐지 병도 그리 중하지 않고 곧 나아질 것 같은 마치 그 음악이 선율이 그 부인을 어루만져 병을 기차시킬 것 같은 그러한 한영에 잠겨진다고요. 또 그뿐 아니라 자기 저 그림 하고 말하면서 그 학생은 영숙이 등 뒤에 있는 벽을 가리켰다. 저 그림은요 그 유명한 모나리자가 아닙니까? 영숙이는 힐끗 돌아다 보았다. 거기에는 커다란 모나리자 그림이 걸려있는 것이었다. 영숙이가 카운터 뒤에 서 있으면 바로 그 머리 뒤로 그 그림이 보일 것이었다. 영숙이는 한 번 몸을 떨었다. 귀 밑에 찰싹찰싹 스치는 귀걸이가 따갑기도 하구나 하고 느껴지었다. 그 학생은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 친구는 저 모나리자를 바라보기 위해 매일 여기 왔습니다. 교양학은 다른 찻집에서도 들을 수 있지만 저 모나리자를 걸어놓은 집은 이 서울 장안에 여기 한 곳밖에 없으니까요. 부엌에서 차가 나왔다. 영숙이는 그 차를 보이에게 넘겨주고 또다시 말없이 앉았다. 모나리자? 그 친구는 자기 애인을 모나리자라고 불렀답니다. 애인의 얼굴이 저 그림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로 얼굴 모습을 완전히 다르면서도 그 부인이 빙그레 웃을 때는 꼭 저 모나리자를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 벽에도 애인의 사진 대신으로 모나리자를 걸어놓았던군요. 그리고 그 좁은 방 안에 앉아서 그 모나리자를 바라보며 가슴이 터져 오르는 고로 밤마다 이곳으로 뛰쳐나와서 저 그림도 바라보고 또 그 미완성 교향곡을 듣고 그렇게 해서 그의 혼란한 마음을 위안시켜 왔습니다. 저편에서 어떤 손님이 보이를 커다랗게 불렀다. 보이는 이야기를 다 듣고 또 싶은 모양이었으나 억지로 갔다. 그런데 아까 저녁 때에 입원했던 그 부인이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의 미친 사람처럼 된 내 친구를 겨우 이리로 끌고 왔는데 그만 그 미완성 고향곡이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나 봐요. 그래서 사정이 그렇게 하니까요. 아까 그 행동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미안했습니다. 난 또 여기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 이튿날 밤 찻집 아네모네에서는 어쩌나 그러한 것처럼 재즈 소리가 흘러나왔다. 방금 공기는 어느새 담배 연기로 안개 낀 것처럼 자욱해 있었다. 그런데 이 마담이 웬 변덕일까? 그렇게 많던 말이야. 어째서 귀걸이를 새로 낀 것이 썩 어울린다고 야단들에게 한번 보려고 일부러 왔는데 귀걸이를 어째서 그래? 하고 어떤 사나이가 말했다. 영숙이는 아무 대답도 없이 빙그레 웃을 따름이었다. 그 웃음은 어딘가 구슬프고 고적한 기분을 띤 웃음이었다.